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 척추측만이 약화된다. 수술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수술 자국도 사실 길고 크게 남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척추측만을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일영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추 부위, 흉추 부위, 경추 부위 3개로 척추가 나눠지는데 요추와 경추 부위는 앞으로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의 곡선을 가지고 있고 흉추 부위는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곡선을 모두 이어서 S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정면에서 볼 때도 척추가 좌우로 흔들려 있는, 휘어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보통 그런 부분을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척추측만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나이가 보통은 청소년기 나이가 되겠습니다. 한 10살에서 16살까지 그 성장하는 시기에 척추측만증이 살짝 오게 되면 성장과 함께 척추측만증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성인기에도 척추측만증이 생길 수 있지만 대개는 디스크 손상이라든가 뼈의 손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척추측만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그에 맞게 치료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장 주사가 척추측만증을 악화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성장이 일어나면서 척추측만증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좀 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야 될 성장을 성장 주사를 통해서 급격하게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장 주사를 맞으면서 측만이 악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 척추측만이 악화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주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척추는 아주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외력이나 단순한 교정만으로 형태가 바뀌거나 교정이 되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를 수면을 취하지만 수면은 항상 동일한 자세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베개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그런 걸 따졌을 때 보조기, 비계, 침대 이런 것들이 척추측만을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어서 혹은 환자가 피로감을 느꼈다거나 근육의 단축이 있어서 생기는 기능적인 금방 개선될 수 있는 척추측만의 경우에는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일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측만이 생긴 친구들도 성장을 한다. 빠르게 찾아서 아이가 성장기에 돌입했을 때 더 이상 척추측만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재빨리 중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를 착용한다든가 허리와 몸을 대칭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을 교육한다든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 학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앉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건 1번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척추측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 척추측만이 있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운동이 있겠죠. 일반적인 운동이 척추에 도움이 되느냐 유산소 운동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척추측만에 집중해서 운동을 한다면 저는 양쪽의 허리와 등 근육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수영이고요. 철봉에서 매달리기, 턱걸이 같은 걸 하게 되면 양쪽을 같이 균등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척추측만증의 기준은 40도에서 50도, 45도에서 50도, 50도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폐의 용적을 줄이거나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 경우 허리를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거나 자세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 자체가 수술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수술 자국도 사실 길고 크게 남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건 상황과 그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추의 변형이나 성장은 딱 청소년기에만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교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평생 조금 더 나은 척추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 관리, 좋은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는 척추측만증.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척추측만증 지원제도란 학생들의 척추측만증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만 7세에서 18세까지의 척추측만증 의심 소견이 나온 학생입니다. 척추측만증에 필요한 검진비 지원과 맞춤형 운동 및 교정 관리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비용은 척추측만증 확진 검사비 5만 원으로 한 차례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똑딱 5분 100세 건강이 함께합니다.